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월 초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 지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운명은 물가에 달려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심상치 않은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세 상승을 주장하는 전문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경제는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 있고 통화량은 계속 증가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과 물가는 낮아진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물가가 낮아지고 성장률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금리도 낮아지면서 자산시장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돈은 증가하는데 이자율을 낮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시장으로서 자금을 맡기려고 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산가격 상승 속도를 소득이 따라갈 수가 없고 매수 가능할 때 자산을 사야 한다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현금을 쌓아두면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화폐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 늘어나는 화폐 갖고 있어봤자 뭐하냐 이거죠. 반면에 공급이 제한되는 중심지의 아파트는 누구나 다 사고 싶으니까 가치가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외일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대세 하락해야 하는 기준금리가 다시 뛸 때라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늘어난 통화량이 자산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휙 뛰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이죠. 왜 갑자기 금리가 뛰는 게 위험하냐? 이게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면 자산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이 자산가격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레버리지 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용대출과 전세보증금 포함해서 내 돈 3억 갖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얘가 15억이 됐어요. 수익률이 166%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레버리지를 끌어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여러 채 주택을 사는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런 긴축이 있잖아요. 레버리지 투자자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2% 수준의 기준금리를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의 갭 투자자들은 대출 많이 안 껴서 금리 올려도 상관없는데 이게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약세를 부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아까처럼 신용대출 금리가 껑충 뛰어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도 억 단위로 낮아지게 되면요, 이거 버틸 수 없는 집주인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긴축은 언제 찾아온다?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물가가 지속될수록 위험성은 커진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얼마였을까요? 3.7%였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3.5%였어요. 전월의 3.6%에 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둔화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근원 물가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 통계 부분인데 변동성이 많은 품목 제외하고, 자, 이 물가 상황이 얼마나 지속성을 갖고 이어질 것인가 보는 지표인데 그 근원 물가가 3.2%로 치솟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다? 유가 등의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도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전 품목의 고루고루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물가 상승이 앞으로 더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외식 물가는요, 무려 6.2%로 뛰었습니다. 13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어요. 자, 이 외식 물가가 왜 문제가 되냐? 얘는 서비스 요금이잖아요. 서비스 요금이 이렇게 튄다는 거는 이미 원자재 인상 요인이 공산품에 반영될 만큼 다 반영됐고 이게 본격적으로 서비스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데 원자재나 공산품 인상 압력 작용하는 것보다 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이 훨씬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높은 물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은 이번 물가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가가 110불 수준까지 올라갔죠. 밀가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도 같이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에너지 원자재, 식량 원자재, 금속 원자재 할 것 없이 다 뛰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 유가의 영향은 3월 말부터 CPI에 반영이 될 거고 다른 원자재는 3, 4개월 시차를 두고 CPI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 강력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작년 12월에 요금안이 나왔어요. 이제 요금 인상안이.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솔직히 이걸로 턱도 없게 되겠죠. 왜? 이 시기에는 유가가 70달러 수준인데 지금 110달러 수준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추가로 인상 방안을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물가 상승은 공공서비스가 주도할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 상황에서 공공서비스까지 두 자릿수로 오르면요, 물가 불안 4%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기, 가스, 수도는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공공서비스는 0.9%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 올려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못 올리는 것들 아마 하반기부터 한꺼번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4% 수준도 가능해요. 얘가 못 올리지 않을까? 못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부분이죠. 공기업의 부채가 너무 누적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했어요. 오늘 전일 대비 9.6원 오른 1214원에 외환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죠.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자,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이 왜 중요하냐? 국제유가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물가 상승 요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입 물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 안 그래도 높게 올라가는데 그것을 사야 되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 두 달 뒤 한국은행에서 물가 전망을 다시 수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난 2월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서 지난번 2%의 물가 전망을 3.1%로 대폭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아마 두 달 뒤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3.7%인데 여기서 낮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물가 안 낮을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물가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불안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올해 기준금리 2%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공포를 들려는 게 아니라 실제 이주랑훈의 총재가 기준금리 2%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가 통계 보면서 기준금리 1.75로 끝낼지 2%로 갈지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면은 2%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2% 간다? 10월 달에는 갈 겁니다. 자, 10월 달에 기준금리가 2%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모든 하락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지게 됩니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 어떤 것이 이슈가 될까요? 바로 역전세난이 최대 이슈가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 역전세난을 가장 무서워하고 이 시기가 가장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역전세난으로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현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내가 집 산다는 생각할 때부터 수억 원 정도 바로 쏠 수 있을 정도로 통장이 항상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용기는 지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